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은 에어포칼립스입니다. 에어포칼립스는 해외 유명 잡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공기를 나타내는 에어와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를 합친 신조어로 제시해 화제가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대기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종말론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미세먼지로 시야가 3m도 안 되던 어느 날 새벽, 공장 앞에 두 남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기자입니다. 그 기자와 싸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장을 고발하려는 기자. 기자의 고발로 직장을 잃고 싶지 않는 남자와의 거친 몸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여러분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중국 기업의 대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화면에 나온 글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 함께 읽어봅시다. 나 김환경은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되었다. 사장이 되어 또 10년간 열심히 일했고 연 200억의 돈을 벌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배출하면 환경이 오염된다고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공장의 기계를 다 바꿔야 하고 굴뚝에 정화시설을 해야 한다. 다 교체하는 데는 100억이 사용된다. 그러나 교체하지 않고 법에 걸리면 벌금 1,000만 원이다. 어떻게 할까?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억을 들여 기계를 고칠 것인가? 그냥 뒀다가 걸리면 벌금 1,000만 원을 낼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공장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라고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경제 성장만을 위해 달려온 중국은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절반을 사용합니다. 실제 중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80%가 석탄에서 배출되며 연간 자동차 생산과 신차 구매율이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자동차 매연은 중국 내 질소화합물 배출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그 행동 양상과 시스템이 바뀔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기업이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얻는 이익보다 쓰레기를 줄여서 얻는 이익이 더 적습니다.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받는 처벌보다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당하게 되는 공경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리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환경보호부 그린 GDP에서는 2004년 기준으로 중국 GDP의 3.05%인 5,118억 위안이 환경처리 비용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한화 83조 6,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결국 환경처리 비용에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경 대처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비용은 커집니다. 사회지표 조사기관에서 2015년에 발표한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친 영향과 노동 생산성 손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대기가 맑았던 2012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약 5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실업이나 경제성장 위축이 두려워 환경오염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그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기로 인한 멸망의 시대인 에어포칼립스가 도래된 사건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에어포칼립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조기 사망자 수는 120만 명으로 세계 조기 사망자 수의 40%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베이징 에어포칼립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보통으로 표시되는 날은 30mg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최고치는 160mg입니다. 그런데 베이징에서는 2015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592mg/제곱미터였습니다.
이 농도는 숨쉬기 고통스러운 독가스의 수준입니다. 베이징시는 매우 심각한 오염에 1급 적색 경보를 내렸고 이날 베이징 공항 이착륙 예정이었던 500편의 비행기 중에 200편 이상이 취소되었으며 1m 앞도 보이지 않아 자동차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중국 북부의 대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0mg/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실제 미세농도 측정 기계가 1000mg/제곱미터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 정확히 얼마나 수치가 올라갔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날 아침 하얼빈 시민들은 창문 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이 내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태양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타이핑 국제공항은 항공편이 모두 결항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중국 북동 지역 에어포칼립스입니다. 이곳도 2013년 초미세먼지 농도 1000mg/제곱미터 이상이 되었습니다. 가시거리가 10m도 되지 않아 교통 대란이 일어났으며 결국 일부 고속도로는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날 모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장쑤성 에어포칼립스입니다. 2013년 말 장쑤성에 최연소 폐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장쑤성 도로변에 거주한 8살 소녀였습니다. 그 이후 중국의 최연소 폐암 환자는 태어나자마자 원인 불명의 폐렴에 걸린 생후 2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에 의하면 중국 도시 거주자 5억 6천만 명 중 겨우 1%만이 유럽연합 기준에 적합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장은 2015년 1월 이 도시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은 안 마셔도 일주일을 버팁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이는 5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12kL의 숨을 들이마십니다. 500ml 생수로 따지면 2,400개의 양입니다. 에어포칼립스 시대가 도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